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정작 힘들 때 내 곁엔 아무도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중년층의 62%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이 정작 자신은 누구의 우선순위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착하게 살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역설입니다. 베풀수록, 양보할수록, 이해해줄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 7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될까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경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대신해주고 밤늦게까지 남의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필요할 때 쓰는 도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에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둘째,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한정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을 확인하세요. 항상 여러분만 주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남의 뜻만 따르는 자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진정한 조화는 자신의 소리를 낸 후에 이루어진다. 이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임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숨깁니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아요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의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의 진로, 남편의 결정, 시댁의 요구에 항상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족들은 그분의 의견을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다 좋다고 하시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의 선호를 표현하세요. 오늘은 이 식당에 가고 싶습니다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소통이 미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을 숨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숨기는 자는 고통이 2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는 자는 고통이 반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혼자 앓다가 무너진다. 이는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힘들어도 웃고 슬퍼도 괜찮은 척하고 화가 나도 참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을 숨기면 진짜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힘든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큰 빚을 지게 되었지만 친구들에게는 계속 여유 있는 척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식사 자리에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말을 해주지. 왜 혼자 끙끙댔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힘들 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나누세요. 셋째,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항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는 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 빈 그릇으로는 남을 채울 수 없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신은 뒷전입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을 지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기희생은 번아웃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자신의 건강, 행복, 꿈을 모두 포기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토록 챙겨준 사람들도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5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가족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했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가끔은 이건 내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선순위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는 착함과 현명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나 하나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저항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진짜 친구들은 이미 떠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48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갚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핑계로 또 빌려갔습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친구니까라며 계속 빌려줬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잃고 그 친구는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에서 일방적인 패턴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둘째,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세요. 진짜 관계는 그 선을 존중합니다. 셋째, 이용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갈등을 피하다 진짜 관계를 잃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벗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이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이는 건강한 갈등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항상 참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갈등을 겪은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반대로 항상 참고 넘어가면 쌓인 감정은 폭발하거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겼지만 한 번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바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런 부분이 좀 속상했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솔직함을 이해합니다. 셋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7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이가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별로야,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그럴 자격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낮게 봅니다.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쉽게 무시당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길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곧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52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결국 승진해서 계속 밀렸고 후배들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세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스스로를 대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함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배려해서, 너무 참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진짜 감정을 나누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적은 수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 하나가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함과 혼자됨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